함수랑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어떠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극한이라는 세상에 가서 계산을 할 때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선가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야. 두 가지 형태가 있대. 하나는 이런 형태가 있고 하나는 이런 형태가 있대. 그러니 이름만 딱 봐도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것이, 얘는 뭔가 고정돼 있고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뜻, 이 아이는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 그러니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대로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소로록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문제 나온 게 정상이겠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상태가 문제 나온 게 정상이겠어? 멈춰라. 네. 저요? 네. 뭘요? 필기한 거 뭐 들으시라고 해? 네네네. 정해져 있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정해져 형태의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볼게. 첫 번째, 함수가 하나가 무한대로 가고 있대. 또 다른 함수가 무한대로 가고 있대. 즉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표현하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무한대가 두 개니까 a와 a를 더해서 얼마라고 했으니까 2a라고 했으니까 얘는 2 무한대라고 표현하겠지. 라고 쓰니까 틀리겠지.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해주면, 우리 정다현 어린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 원하던 고등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너무 좋겠다. 그러면 오늘 기쁨이 하나 생겼고 또 다른 기쁨이 하나 생겼으니 오늘의 기쁨은 이 기쁨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 말을 쓰나요? 써본 적이 없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누누이 말했죠. 즉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써야지 이 기쁨이라고 뭐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했더니 뭐라고요? 그냥 무한대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또 쓰려고 그러지 이 기쁨. 쓰지 마. 막 쉬는 줄 알았어. 뭔 말인지 됐어? 됐니? 자, 다음에 어떤 함수는 무한대로 쳐가고 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했대요. 특별하게 변한 게 있을까? 없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 후루룩 있는 거에다가 뭐 163,541을 더했다고 해서 그 수가 크게 변할까? 변하지 아니하겠지. 즉 무한대가 되는 거야. 됐니? 마찬가지로 무한대에서 상수를 빼보았어. 그렇다고 크게 변함이 있을까? 없어. 얘도 역시 무한대로 가겠어. 됐니? 왜? 쓰고 싶어 안 달렸어? 아니, 마찬가지로 무한대에다가 이번에는 곱하기를 해봤어. 그러니 무한대가 두 개 있으니 무한대의 제곱이라고 부르겠지. 아니겠지. 싫어. 무한대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야,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 됐니? 자, 상식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밑에는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간대요. 그러나 위에 있는 건 어떠한 하나의 숫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0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0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표현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해줬는데 뭐라고 표현하더라? 무한소라고 하더라. 지금 책에는 나와있지 않고 교육과에서 쓰진 않겠대. 그래서 0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 사실은 0으로 다가가고 있음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야. 알겠지? 다음, 상수분의 무한대는 밑에는 고정되어 있는데 위는 후루룩 커져가고 있대. 그렇지, 무한대로 가시겠대. 여기까지 됐어? 이 아이는 정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와도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즉 어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의 뭐 세제곱분의 1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본능 중에 본능으로 선생님 0이에요 라고, 왜? 0으로 갈 거니까요. 이해됐나? 여기까지는 정형이라서 그냥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됐나? 뭐 책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증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교정을 벗어나는 게 태반이라서 굳이 열심히 그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주는 내용들은 반드시 나오기 쉬운 내용들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딱 부정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부정형은 정해져 있지 아니어야 돼요. 어디다 쓸지 여기다 말해줄게. 봐, 그냥 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무한소분의 무한소 혹은 0분의 0꼴 혹은
응꼴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됐어? 오, 이거 재밌어? 난 이게 왜 이렇게 재밌어? 몰라요. 혹은 이런 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러 다양한 꼬라지가 있어요. 됐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형태가 있대요. 오 선생님 뭔 말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여기에다가 2 쓰고 여기에다가 3 쓰고 여기에다가 4 쓰고 여기에다가 5 쓰고 등차 수열이 나오겠다라고 말하면 또 싫으니까 2, 3, 4, 5가 쪼르륵 간다고 할게. 따라랑 가서 또르륵 가서 알아? 모르잖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이러한 형태로 쭉쭉쭉 전개돼 가고 있대요. 2학년 일반 성일반 이렇게 뭐 개소리야. 어쨌든 간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계산했더니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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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적인 느낌으로 너는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겠죠.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극한값이 존재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됐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되겠냐? 아니 그러지 아니할걸. 여기는 2의 제곱 넣는 3의 제곱 넣는 4의 제곱 넣는 5의 제곱 따르랑 딴딴딴딴딴 했어? 그런데 또 뒤에 달라붙는 게 이번에는 1의 제곱 너는 2의 제곱 너는 3의 제곱 너는 4의 제곱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쳐. 그러니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으니 보이지는 아니할 것 같아. 당신은 극한값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여기는 3이지. 얘는 9. 그런데 한없이 커져갈 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 몰라. 극한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겠대. 그러니 그걸 뭐 특정한 값을 구하겠대 라는 게 아니라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겠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음 없음? 뭐 있어? 뭔데? 알려줘. 없어. 추측할 수 없으니 얘는 극한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요? 어디로 가? 가봤어? 아니요. 안 가봤지? 안 거야? 됐나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잘 나오는 꼬라지 중에 이런 것이 있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있대요. 맞아요. 다 지금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이해됐어? 처음부터 x제곱 뭐 k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 이해를 도저히 못하더라고. 멍청한 거? 아니지? 나랑 똑똑하잖아 그래. 맞아. 누나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1분의 2분의 뭐 3분의 뭐 4분의 땡땡땡 안 돼. 위에도 1분의 2분의 3분의 4분의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대충 추측이라는 건 가능해서 당신은 극한값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겠다 이거야. 0이야? 1이시겠지. 1이겠지? 0이야? 1로 가겠지? 근데 왜 0이야? 그러나 밑에는 1, 2, 3, 4 쪼로론 쫀쫀쫀쫀쫀 10의 1제곱 그 다음에는 10의 2제곱 10의 3제곱 10의 4제곱 딴딴딴딴딴 있어 없어? 우리가 도저히 추측할래야 추측할 수가 없는 상태. 따라서 얘네들은 딱히 어떻게 꼬라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는 형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어떻게 계산하긴 말이 참 쉽고 어려워. 말이 참 쉽고 말이 참 어렵죠. 적당히 하면 되니까. 적당히를 못해서 문제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당히 하는 꼬라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은 꼴들은 이런 거야.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어요. 얘는요,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됐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 얘는 이런 형태로 고쳐서 생각이 가능할까? 오케이. 됐어 안 됐어? 네. 됐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에는 응꼴 0분의 0꼴 무한소분의 무한소라고 나와 있을 때야.
그러면 당신도 이런 형태로 거쳐서 표현이 가능하고 이 i 앞에 있는 i는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고민해 보면 어디로 갈까? 0분의 1이니까. 모르겠니? 예를 들어서 10분의 1, 9분의 1, 8분의 1, 점점점 1분의 1, 0.5분의 1, 0.1분의 1, 0.01분의 1 어디로 갈 것인가? 0으로 가냐? 무한. 야 얘는 뭔데? 뒤집는 거. 얘는 뭔데? 5, 10, 100 뭐 어쩌겠어? 어디로 가겠어? 무한. 그냥 뭘 못해? 그냥 분수를 못해서 못하는 거야 결국엔. 그지? 요런 꼬라지로 붙여서 생각이 가능하겠다. 따라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아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조금 생각이 들어오셔야 문제를 어떻게 풀든 저렇게 풀든 아 저 새끼가 저런 놀이를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 됐니? 1차 빼기 합시다. 가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는 네가 여기서 얘네들을 접근하는 가장 정석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야. 누구로 나온다고? 자, 그럼 첫 번째 거 봐봐. 최고창 누구니? 몇 차가 최고니? 어? 2차? 아니요. 1차? X. 2차가 최고죠. 여기 2차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위아래 분수 다들 아시죠? 분수니까 위아래 똑같이 나누거나 곱하거나 해야 되겠죠? 위아래 똑같이 더하는 건 안 돼요. 하는 애들이 또 있어서 말하는 거야. 안 할 것 같지? 또 언젠간 하고 있다. 자, 이해되나요 지금?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까봤네. X 어디로 감? 무한.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가? 0.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가? 0.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가? 0.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가? 0. 열심히 써봤더니 남는 건 너고 너래. 답은? 됐니?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게 반만. 보자마자 나오는 게 이거 보자마자 0이네? N은? 보자마자 2분의 5네? N은 보자마자 뭐야? 무한대네? 라고 나와야겠지. 안 나오니까 할게. N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네. 누구로 나눠야겠어? X. 그러니 5 마이너스 X에 4 플러스 X에 제곱 1 2 플러스 X 3 X의 제곱 5 어디 0 다 네. 진짜 아. X가 무한대로 감 누구로 나눔? 4 X분의 3 X의 제곱분의 2 얘는 X 3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 됐니? 0분의 4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냐? 실제로 0이 되는 거냐? 어디로 가고 있음이지. 0으로 다가가고 있음이지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됐어? 뭐야? 뭐한데?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수학 잘하고 싶으면 뭐 잘하래? 뭘 잘했는데? 함수를 잘하겠지. 지금부터 바라보는 모든 것은 뭘로 생각하고 함수로 생각하고 함수에 대한 생각을 할 거야. 잘 봐. 첫 번째 거. 위에 몇 차? 밑에는? 1차랑 2차랑 딱 놓고 비교했더니 아무리 잘 생각해봐도 누가 급격히 증가하는 거는 뻔히 알지 않을까요? 누가 더 빨리 증가해요? 어떤 그 함수의 뭔가 변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녀석의 변화폭이 엄청 크다고 하는 거는 1차랑 2차 중에 누구라고 할 거야? 그게 당연한 상식 아니야? 그 정도는 다들 알 거 아니야? 그러니 2차가 뭔가 이렇게 쭉 변하고 있을 거야. 가고 있을 거야 어딘가로. 그런데 그 앞에서 1차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굳이 고려해야 될까? 무시해도 되겠네. 즉 저 i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네. 1차 함수가 움직인 건 맞아. 하지만 2차 함수 앞에 저 1차 함수가 움직이는 것은 뭔가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야기인가? 뭐 별것도 아니지 걔는. 무시해도 되지. 마치 네가 생각하기에 저 뒤에 있는 새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지. 무시해도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 앞에 N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이론이네.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떻게 되겠대?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가 된대? 0이 된대. 0이 된대. 뭘로 생각하라고?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지. 그럼 이런 거 문제 풀면서 한 1.2초, 1.3, 1.2 하고 넘어가는 거야. 얼마? 0이니까. 됐나? 두 번째 거. 위에도 몇 차? 밑에도 몇 차? 이차함수와 이차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는 그렇겠구나. 둘 다 뭔가의 변동성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그 2차 뒤에 붙어있는 x 뭐 상수 얘네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위아래 붙어있는 뒤에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둘 다 비슷한 변동성인가 뭔가 뭐 변화표가 가져간다고 쳤을 때 결국엔 중요한 거는 걔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만 쳐다보면 되겠네. 그 숫자 보고 쓰세요 라고 하면 숫자 보고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치? 됐니? 세 번째 거. 자 밑에는 1차이고 위에는 2차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1차는 무슨 취급을 해야 될까? 2차 앞에서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해도 되겠지. 만약에 3차 함수가 나와 있어. 그럼 2차 함수가 그 밑에 있다면 2차 함수, 3차 함수 밑에 또 뭐야? 그냥 상수 취급해도 되는 거네. 아무리 2차 함수가 열심히 움직이고 변한다고 친다 한들 2차 함수보다 많이 변할까? 아니 3차 함수보다 많이 변할 수 있을까? 없겠지. 맞아? 그러니 이 1차 함수는 2차 함수 밑에 있어. 맞아? 1차 함수는 이 i에 비해서 너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네. 결론은 상수분의 무한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대 아까? 무한대로 가겠대. 됐어? 매우 쉽게 매우 빠르게 생각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그랬어. 함수에 대한 생각이 박혀있냐 못 박혀있냐가 제일 중요해. 알겠니? 여기. 자, 얘도 무한대로 간대. 원래 루트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는 게 뭐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잘 보고 잘 들어. 이렇게 푸세요. 위에 몇 차예요? 1차. 밑에는요? 1차. 밑에가 1차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 적어도 제곱근이 뭔지는 아시는 분들이라면 3학년 1학기 1단원을 배우신 분이라면 이거를 보고 2차예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됐어? 그러니 원리 원칙에 따지자면 최고차항으로 나누겠대. 최고차항이 누구신데? 1차니까 너는 2라고 쓰겠대. 그러면 여기는 1이라고 쓰면서 너는 x의 제곱분의 3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 그리고 여기는 x분의 4라고 쓰겠네. 했니? 그러면서 무한대로 가니 당신 어디로 가고? 당신 어디로 가고? 당신은 남아있는 녀석을 그대로 천천히 써보니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온대. 그런데 몇 차? 1차. 너는 1차. 같은 차수라면 누구만 고려하겠대?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만 보겠대. 개수 얼마? 2. 밑에는 개수 얼마? 1. 됐니? 5. 됐어요? 두 번째, 얘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우 잘 나온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를 풀 때 정서적으로 다 풀려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어디 가나 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x는 마이너스 t라면 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래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자 보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 p라는 녀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당신에서 마이너스를 뺀 p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무한대로 가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는 거야. t가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2t라고 쓰겠지. 다음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라고 쓰겠네. 그리고 나서 위아래 똑같은 거니까 차수를 뭘로 나눈다? t로 나누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런 과정을 스르르 거치고 나서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2가 남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은 t제곱이죠. 플러스 t분의 3 마이너스 t분의 4가 되시겠고 너 0, 너 0,
남아있는 아이들은 1과 마이너스 2라고 부르겠더라. 됐어?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써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요. 됐어요? 형태를 다시 한번 볼게요. A랑 A랑 똑같은데 A는 어디로 가고? A는 그러니 답 자체도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 원칙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요 최고차항으로 뭐 할 거야? 나눌 거야 라는데 저거는 위아래 나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적어도 그건 알 거 아니야. 위아래 뭐 나누냐 이게 나누지? 위아래 나눈다는 이야기 아니잖아. 그런데 나눌 거야. 억지로 나눈다고 참으면 3차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알지? 이렇게 되겠니? 여기는 어디로 가니? 그러면 2에다가 그치? x가 어디로 가고? 2 곱하기 무한대로 간대. 답은 2 무한대겠죠. 됐어요? 생각을 그래서 함수로 생각을 편히 하시라는 것은 n은 몇 차 함수인가요? 3차 함수예요. 적어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고 그려본 적이 있어.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를. 그치? n은 최고차항 계수 y는 ax의 세제곱인데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무심히 이렇게 그려질 거네. 어쨌든 x가 어디로? 무한대로 열심히 커가고 있네. 그러니 얘도 열심히 커가고 있겠지. 어디로 가는지는 그 끝은 가본 적이 없어서 알다 모른다? 모른다. 언제 배웠어? 그 유미 쌤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변곡점인가? 그것까지 기억나요? 그렇지. 근데 그 이상. 아니 내용은 기억나는데 언제 배웠는지만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배웠어요? DM 한번 해야겠다. 알았어. 언제 배웠어요? 내가 가르친 너 내가 알고 해야지. 저거 지향 수학 맞아 수학 함수 쪽에 있어. 딱 써. 맞아 그한 페이지 맞아 맞아 한 페이지 이제 빨리 수업해. 선생님 대충 넘어가시지 않으시나? 26번은 14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됐어요? 어쨌든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한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묻지를 따지진 않아도 x가 열심히 정의역이 증가하고 있으니 그놈에서의 치역도 한도 끝도 없이 어딘가로 가겠다. 그 끝은 가본 적이 없으니 모르시겠다. 됐나? 두 번째. 얘는 기본적으로 유리어를 하긴 하는데 얘가 지금 1분해라는 꼴이지. 그러니 분자를 뭔가 유리어를 하는 거야. 분자를 뭐 하겠다고? 유리어를 하겠다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분모에다가 쳐 곱해지는 이야기는 3x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x가 그 위에는 남아있는 것은 합차 공식하고 나서 요렇게 됐니? 그랬더니 위아래 차수가 서로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1차야. 그러니 뭐만 볼 거야? 개수만 쳐다볼 거야. 얘는 1 더하기 1이야. 얘는 3이야. 됐어? 물론 답지를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근데 비싸다. 3 플러스 x분의 4. 그래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할게. 얘는 x분의 3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 플러스 1 됐니? 0, 0, 0 간대. 그래서 2분의 3이래. 됐나? 세 번째.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 됐어? 리미트 x가 이번에 빵으로 가고 있음. 앞에는 x분의 1임 뒤에는 x 마이너스 1분의 x임. 그래서 당신들은 어머나 이렇게 될 것 같음.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됐니? 이 x가 0으로 가니까 너 어디로 가야 돼? x 마이너스 1이 있어. 됐니? 여기 마이너스 1이지. x가 0으로 가니 좌극한이나 우극한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 어렵냐? 그러니 뭐야?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됐어요? 어려워? 로그보다 낫지 않나? 그치? 리미트 x 역시
그렇지. 빵으로 가고 있으면 x분의 1에다가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아이고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까지 됐나요? 됐어요?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유리화. 그래요. 유리화해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분자를 유리할까요? 분모를 유리할까요? 분자를 하시겠죠. 그러니 여기에다가 얼마?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땅땅땅땅 똑같이 하시겠네. 그랬더니 밑에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전개가 될 거고 위에는 합차 공식에 맞춰서 얼마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되시겠죠. 합차 공식은 아시죠 여러분?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 땅땅 없애고 x가 어디로 쳐가고 있음? 0으로 가고 있음. 너는 얼마겠어? 1. 1. 됐나요? 하나만 더 해줄게요. 설명해준 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냐, 그냥 공식값 같이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뭐냐면 이런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다들 똑같아.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똑같아. 뭐냐, 유리하려니까 귀찮아 선생님 막 이래. 그래서 꼼수 같은 건데 알고만 있으세요. 루트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 꼬라지가 되어 있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2a분의 b 마이너스 d이며 a는 당연히 양수가 나오는 구조일 때 여기와 여기가 서로가 개수가 같아야 극한 값이 있어요.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선생님 루트가 붙어있어요. 당신 루트가 없다고 말하시면 또 안 돼요. 루트 x의 제곱이죠. a에 해당하는 수는 앞에나 뒤에나 얼마인 거예요 지금? 1인 거죠. 그러니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a에 해당하는 수는 1이니까 2라고 쓸래요. 앞에 있는 b는 누구예요? 3이죠. 뒤에는 d 누구예요? 3 빼기 0은 얼마라고 그래요? 됐어요? 모르시면 이거 공식 모르시면 그냥 저렇게 똑같이 하면 돼. 그냥 괜찮아. 문제가 간단한 꼴이 나와 있어 그렇지 복잡한 꼴이 나오면 더 보기 싫어지니까 유리하네. 시작할게요. 잘 봐. 극한의 대소관계. 그래서 이거를 어떠신 분들은 읽어볼래? 샌드위치. 퀴즈. 이런 이론이라고 해요. 네.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제 샌드위치 뭐 사용하면 이렇게 되지라고 설명을 하실 거야. 뭔 말인지만. 근데 그럼 이제 때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뭐 스퀴즈 이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늘상하지만 전문 용어가 아니냐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함수가 있대요. fx랑 gx가 있대요. 이 아이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일단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극한값이 뭔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를 갖고 논하는 거는 다음 단원에서 할 거니까.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 수학상에서 배웠을 거예요. fx 이렇게 있으면 뭐 gx 뭐 이런 이야기겠죠 사실. 했어요? 어쨌든 gx라는 함수가 fx라는 함수보다는 위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 했어? 그랬을 때 이 녀석에 대해서 극한값이 넘나 궁금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에 대해서는 이 i는 이렇게 성립하겠대 라고 썼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니까 물어보겠지 멍충이들아. 아. 오.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겠대. 선생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왜? 극한은 무엇을 계산하니까? 값을 계산하니까. 맞아요? 예, 감사.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지. 뭘 계산하는 거야? 그래, 이 녀석에 대한 어떠한 상태 또는 얘가 가고 있는 어떠한 그 방향에 대한 목표를 보고 계산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요 아이가 말이 돼 라고 말을 했더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으니 한번 예시를 들어봐서 설명을 해볼게. 나는 fx를 1-x분의 1 gx라는 이름을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놨을 때 자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게요? 일로 가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요? 같잖아. 극한은 값을 계산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거야. 극한이 뭔가의 함수값을 집어서 나오는 뾰로롱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계셨다가는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본인이 스스로가. 극한은 값을 계산한다고 얘들아? 아니라고. 어디로 쳐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 선의 녀석에 대해서 방향성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결론은 어디론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야. 다만 그 함수의 관계가 얘가 좀 더 위에 있을 뿐. 그러니 점수를 따져봐도 진영이가 민주보다 점수가 조금 높게 있을 뿐 어차피 가는 대학이 같겠다. 가서 CC해라. 이게 그렇게 합니다. 응? 그렇게 좋아? 왜?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반응 아니야? 얘 좋은 반응 아니야? 보통 싫은 거야. 저는 그렇게 운동이 이렇게 신기한 거 봐.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저 아이에게 왜 굳이 격식을 차리는데? 아니요, 저 격식 아이에게 차리는 차리는 게 아니죠. 되게 인기가 많다 얘가. 어? 보세요. 아, 그렇게 하면 진짜 인식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fx랑 gx 사이에 hx가 껴 있어요. 했나요? 됐어요? 보낼게요. 어디로? 무한대로 갔어요. 너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너도 따라갈 거예요. 어디로요? 무한대로 뽀로로로 간 거예요. 너도 갈 거예요. 어디로? 무한대로 따라따따따따따따따 갔는데 fx라는 녀석이 있잖아. 뭔가의 독특한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gx 역시 뭔가의 독특한 극한값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수관계의 진리적인 성질 때문에 당신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음이 이제부터는 생각이 들겠네. 어디로 갈까요? 따라서 빵과 빵 사이에 햄이 껴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먹으면 맛없으니까 햄과 가운데 빵 끼는 게 더 맛있다고 부르고 개소리야. 왜요? 됐어요? 이런 걸 보고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해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귀찮아. fx라는 함수는 뭐 3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 있고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뭐 한번 할게. 그 다음에 gx라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귀찮아. 7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고 했어요. 되나요?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가 무조건 성립하겠대요. 그래 놓고 나서 뜬금없이 나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선생님 이거 뭘까? 라고 물어봐. 뭐라고? 너가 극한값이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알겠어. fx를 따란딴딴딴딴딴딴 예림이 그게 뭐야? 사쿠라야? 아니지. 그럼 뭐 fx라고 써야겠지. 그래서 딱 썼더니 너 어디로 가는지 이제는 보자마자 답이 뿅 나오겠네. 오케이, 너는 7분의 3이라고 쓸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나도 이건 알 것 같아. 숫자 보고 읽을 수 있거든. 뭐라고? 따라서 또로또또또 가운데 끼어있는 아이는 어디로 가고 싶음?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이해됐어? 됐냐? 됐냐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 빰빰빰빰빰빰빰빰빰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놓고서 마찬가지야. 뜬금없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감 fx의 극한값이 무엇이게? 라고 여쭤보신다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fx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어이쿠. 그러니 누구로? 너로 나누겠다. 빠밤빰빰 빠밤빰빰빰 빠밤빰. 너는
x의 제곱 플러스 4개의 x 플러스 1 하시고 x의 제곱으로 빵 나누고 어디로 보내고 있어? 무한대로 따르르 가고 있어. 따라하고 있니? 쉽지? 개 쉽지?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빠빠빠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면 귀찮아 죽겠다 진짜 하기 싫어 죽겠네 어떻게 하지? 아 못하지 죄송한데 열심히 써볼게요. 너 어디로 가니? 일로 가니? 너 어디로 가니? 일로 간대. 선생님 가운데 껴있는 거는 어디로 가야지 항상? 네.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나 쉬운 이론들이 존재한대요. 따라서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때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슉슉슉슉슉슉슉 라고 fx가 하나 있대요. 그 다음에 뭔가의 곡선이 요렇게 그려지는 gx가 하나 있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g, f의 가운데 h가 껴있는 상태라면 부등식의 구조가 또르륵 보이고 대충 어쩌지 하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극한의 대수관계를 샌드위치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을 때 저 아이도 대부분 식중 풀고가 실제로 이 fx의 위치가 대충 이러하면서 접하시면서 이 h는 열심히 그려보면 함수가 또르릉 똑똥똥똥 또르릉 똥 이렇게 가운데서 놀게 되어 있는 이야기만 나와요. 알겠어요?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줄 때 이 그래프로 형태로 그려서 풀 테니까 알고 있으세요. 1번 문제 푸는 건 너무너무 그래서 간단해요. 이와 같은 이론이라서 그래요. 자, 미리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수프라는 어떤 그 세계에 넘어와서 부등식이 저렇게 두 가지 구조로 부등식이 나와 있어. 우리가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샌드위치를 사용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와야 돼. 알겠어? 알겠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지난 분기 때 그런 말 해줬네. 뭔가 상용으로 뚜루룩 써놓고 몇 자리 쓰라고 하면서 부등식을 바로 떠올리세요 라고 했던 거랑 비슷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몇 자리 쓰래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부등식 쓰라고. 동기 빼곤 다 뭐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끄덕끄덕을 못하는 이 표정들은 도대체 뭔가? 다현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지난 분기에 너 수원을 가르친 선생님을 가서 멱살 잡고 야 이 새끼야 똑바로 가르쳐야지 라고 말을 하면 돼. 빨리 나가세요. 알았지? 리미트 x가 2로 쳐가고 있음. 그러나 이 녀석의 극한값에 공동한데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어떤 세계에서는 뭔가 끊겨있는 어떤 함수를 보고 열심히 구한 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 얘는 이차 함수라서 본능적으로 알아. 연속해 있는 어떤 곡선이라는 사실을. 따라서 연속 함수니까 함수 값이 극한값이 되겠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는 2 집어넣고 계산해 볼래?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2로 쳐가고 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역시 연속한 함수, 연속한 곡선일 거니까 함수 값이 극한값이 되겠다는 이론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됐나? 그랬더니 가운데 끼어있는 저 i는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꼴도 모르지만 어떤 이론에 의하여 샌드위치 이론에 의하여 당신은 어디로? 3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심심해서 그래프를 뾰로롱 그려봤더니 이 i는 y절편이 얼마니? 3일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가 0이니까 추계방정식 1이 되겠구나. 1이 되시겠고 땅 이렇게 되겠구나. 1 여기가 2 나오고 그러겠네. 여기는 2 나오고 이차함수 다들 아시죠? 신기하게 쳐다보지 마라. 이차함수도 못하진 않지 니네가. 됐나요? 이 i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되시겠고 쟤는요 추계방정식에 x가 3일 것이고 거기가 4가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얘는 그래프가 또로롱 똥똥똥 또로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여기라는 이 포인트가 두 곡선의 교점이라는 뜻이 되겠네. 이해됐니? 실제로 그래서 극한값은 저 녀석은 좌극한을 따지시나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시나 어디로 가고 있어? 4로 가고 있음이 눈에 보이시겠더라.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챕터이지만 미리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줄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분이라는 걸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서 곡선이 또로롱 이렇게 fx라는 곡선이 있어요.
또라는 곡선에 또르릉 해서 GX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요,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말을 보고 우리가 반드시 해석해야 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여기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접하시겠네. 뭐 T라고 잡아놨을 때, 흔히 그 T라고 잡아놨을 때 이 T라는 포인트에서 두 가지는, 이 두 곡선은 이 파란색이라는 뭘 가지냐?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고 표현이 돼요. 따라서 이 아이도 곡선과 곡선이 만났으니까 손잡고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된대요. 됐어요? 자, 이 이야기까지 정리해놓고 넘어갑시다. 지훈이? 네, 저요. 이주성접도 있잖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어이, 가우스가 나와 있어서 가우스에 대해서 당황하고 쫄고 그러지 말고, 가우스는 딱 씌워져 있을 때 저 아이는 무슨 부분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됐어? 등홀로 어떤 같은 우리는 극한의 색을 할 테니까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런 거 상관없고. 됐니? 근데 부등호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으면 생각이 샌드위치를 써보고 싶은 본능이 들어야지. 특히나 극한의 세계에 와서는. 알겠니? 그랬을 때 좀 고민을 해서 3분의 x-1에다가 x분의 12를 맞니? 가우스 3분의 x에다가 x분의 12를 이렇게 했나요? 그러고 나서 앞에 누가 따라 붙어졌으니까, 극한이 따라 붙어져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 아까도 이런 꼬라지 나오면 뭐 전개하거나 통분하래. 그지? 전개 한번 해봤어. 뭐야? 됐나요? 됐어요? 따라당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과 3분의 x 가우스,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해봤더니 됐나? 첫 번째 아이는 어디로 쳐가고 있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뒤에는 0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가고 있음? 얘는 가운데 끼어있는 아이는 어디로 가는 게 정상임?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었나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하나만 더 해보자면, 가우스 x를 갖다가 써놨을 때 정수 부분이면 소수 부분이라는 것도 있어 없어? 있어요, 정상. 따라서 3분의 x라는 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표현해서, 이 소수 부분은 미세하게 작은 수 0과 1 사이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래프로 빵빵빵빵빵 그려봤던 거는 본능적으로 그려달라고 했었다. 됐니? 그러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가우스 3분의 x라는 녀석은 선생님 너에서 너를 빼보았어요. 됐나요? 되셨어요? 안 됐냐?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내가 써도 되겠네. 에이씨, 항상 공부한 줄들이 실패. 그러니 저 아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x분의 12. 그 다음에 당신의 자리에다가 너에서 너를 뺀 요런 생각들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실제로 전개라는 거를 빵빵 해봤더니 하나 자, 하나 x, 하나 h는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로 가?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언제부터? 수학 4 때부터 가우스를 착실하게 배웠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대가리 속에 새겨. 가우스 말하고 있네. 무슨 부분이라고? 제발. 알겠나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 알파라는 것은 C, 즉 누구? 상수요.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편안하게는 당신은 그냥 대부분 정수를 들게 돼 있는 게 많아요. 우리 계산할 수 있고 쉽도록. 나네. 아 습관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푸는 거는 그냥 본연적인 가우스의 성질을 갖다 푸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저렇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준다? 정수를 제시해 주는 게 태반이에요. 뭐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 내가 까다롭게 쓴다고 해볼게.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x분의 가우스 x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 거야. 그러면 이 밑에 거 먼저 볼게. 분모는 어디로 가고 있어? 0을 향해서 가고 있어. 맞아? 위에 거는 0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다 뭘 씌워버리니? 가우스를 씌워버렸어. 그러니 정확히 뭐가 딱 돼버린 거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0이지. 어떤 숫자 분의 얘는 0이 된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숫자 분의 0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 그래? 0이라고 해. 이해됐어? 이해됐어? 뭐 정확한을 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혹여나 잘 이해 안 됐을 때 이렇게 수식수 한 번만 그려보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좌표를 0이라고 잡아놓고 너 1 잡아놓고 가우스라는 게 정수 부분인데 0으로 가고 있는데 우극한에서 또로로 가고 있어. 그런 상태에다가 가우스를 빵 씌워버리면 수직선상 왼쪽에 있는 걸 보겠다면서. 맞아? 바로 정수가 되니까 0이라고 보는 거야.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도 이해할 수 있길 바랄게 라고 말했는데 이해 안 되겠지? 두 번째 함수 한번 그려볼게. 서로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 리미트 x가 0에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우극한에 대해서 fx가 궁금한데 그 i에다가 가우스를 씌워놨다고 한답니다. 됐나? 얼마일까? 근데 그 숫자가 뭐예요? 어? 4예요? 정답부터 말하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극한은 뭘 계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상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차 가고 있는지 차 보라고.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지. 맞니? 가고 있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뭘 씌웠어? 가우스를 빵 씌웠으면 누가 되겠어? 1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됨? 이해됨?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서 너의 극한값이 또 궁금해. 이제 알겠네.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가우스를 씌웠다는 의미야. 다가가고 있는 상태라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우스를 빵 씌워버리면 낮추는 거야. 이해됐어? 하나 더 해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에다가 이렇게 써져 있대요. 했어요? 그런 아이가 궁금하니까 풀어보래요. 수일산 빵 그리고 됐니? 0 마1 마2 마3 그렸어.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다가오는 i를 생각하고 있어. 됐니? 마이너스 1이 좌극한이니까 됐어? 그런데 이해되고 있어? 그런데 그 i에다가 마이너스 1 하나 더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이었는데 한 칸 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뭔가 다가오고 있는 i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 가우스를 빵 씌워놨네.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순간 망하겠지? 됐어? 된 거 맞아? 자 오늘 마지막 설명. 이번에는 알파가 아예 이제 무한대로 쳐갈 때 가우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는 알파의 정수 부분이라고 한답니다. 됐어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 당신에다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했대요.
그 소수분의 정의는 이러하대요. 됐나요? 그러면 가우스 알파만 따로 떼어 쓰기는 원래 있는 아이에서 너를 빼서 쓰겠대요. 여기까지 다 알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복잡하게 생긴 이야기도 편안하게 풀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갈 때 루트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가우스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땅한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수 부분이라며 그러면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 누구? x의 제곱 플러스 2x에서 소수 부분을 뺐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렇게 놔두는 순간에 이 식은 가우스가 있어서 선생님 난 너무 복잡해요 라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아이는 선생 이거 아까 봤음는 이래갖고 유리해서 쳐보겠대. 그리고 공식에 따지면 당신은 2 곱하기 a는 얼마? 1 b는 얼마? 2 D는 얼마? 됐나? 됐어? 공식으로 안 써도 돼 이거 굳이 몰라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지? 1번에서 유리화 찾는 거 됐어? 그래서 가우스에 대해서는 책보다는 사실 할 게 더 많은데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세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